이 집은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아 고층으로 갈수록 면적이 조금씩 줄어드는데요. 23평에서 18평까지 평균 20평 내외의 작은 집이지만 1층에 넓은 공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호수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기적 같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저희들이 디자인도 나오지도 않았고 땅만 사놓은 상태에서 저희는 미리 한번 호수를 정해놓고 디자인 설계를 들어가면 어떨까? 가장 큰 거는 2층, 그 다음 3층, 방향도 저희는 남쪽 방향이 있고 동쪽 방향이 있는데 한번 고민한 다음에 다 같이 모이자. 그런데 만약에 겹치면 제비뽑기를 하자. 그런데 제비뽑기를 갈 필요가 없었어요. 한 번에 8집이 각자. 그러니까 5층 언니는 예를 들면 뭐 4층이 살고 싶겠죠. 더 넓은 평수로.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집은 2명 사는 게 좋겠지? 그래서 언니는 혼자 5층을 선택했다 하더라고요. 가장 작은 평수를. 그것 때문에 보통 공동체가 많이 싸우고 아예 나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서로 배려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된 것 같아요. 배려심이 남다른 이들이 모인 공동체 주택. 그래서 가족이 많은 윤 대표는 다락이 있는 501호에 살게 됐다지요. 이렇게 쭉 현관에서 정신없이 그냥 따라 들어왔는데 이게 복도가 굉장히 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길쭉한 모양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리고 여기가 남향이라서 이쪽 공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거실과 다이닝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숨어있는 공간들은 다 침실과 좁다 보니까 욕실하고 화장실을 완전히 분리를 해서 18평을 알차게 설계한 이 집에서 눈에 띄는 거는 다이닝 공간. 2호 라인과는 또 다른 전망을 품고 있죠.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식사도 하지만 그 외에 뭐 책을 보거나 컴퓨터 업무를 하거나 등등 정말로 가장 저희가 다용도로 잘 쓰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곳에다가 자리를 양보해 줬습니다. 식탁 이 아이에게. 결국 식탁이 이 밥 먹는 장소만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 다 모이게 하는 거거든요. 가족들을. 네, 그게 더 중요한 역할이고. 그러면 사실 저희 풍광 굉장히 좋거든요. 정말요. 서울에서 살면서 이런 뷰를 하고 정말 매일매일 감탄하고 있어요. 내 집이지만 내 집에 반합니다. 매일매일.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 정도 뷰로 지금 놀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은 더 놀라운 풍광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숨겨진 풍광인가요? 궁금하시면 한번 다락으로 올라가 보시죠. 올라가도 될까요, 제가? 네. 이야, 얼만큼 훌륭하길래. 주택살이의 로망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좋다, 야,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이래서 펜트하우스라는 별칭이 붙었군요. 윤 대표 가족이 해먹에서 쉬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한다는 힐링 공간. 원래 다락방은 몽상가를 키운다. 그리고 몽상가는 다락방에 찾아든다. 다락이 원래 마늘 따위 즐거운 락자 아닌가요? 센스 있다. 처음 듣긴 했는데요. 아이고, 양반들아, 다락은 순우리 말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보니 이 집 창문이 가장 다양한 것 같죠? 창문은 결국 건물의 눈이거든요. 이 수평으로 펼쳐진 창은 파노라마예요. 카메라로 얘기하면 파노라마의 카메라고, 이 수직창은 우리 인체와 똑같은 비례인 거죠. 그러니까 몸 전체로 즐기는, 몸 전체로 경험하는. 대표님 댁은 정말 수평창도 있고 이렇게 수직창도 있고 정말 네모난 창도 있고 정말 다양한 창들이 좋은 뷰들을 갖고 있어서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자랑하실만 하네요. 네. 사실 이게 사선 제한으로 깎인 벽이잖아요. 네. 옆으로. 근데 덕분에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창이 나와서 공간 자체가 너무 재밌고 즐겁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앉아 서울 풍경을 바라보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지요. 어떻게 보면 최상층에 있는 불리함도 좀 있거든요. 굉장히 풍광이 좋기도 하지만 또 그 덥거나 추울 때는 지붕에서 받는 그 열과 그 추위를 다 감당을 해내야 되는데 이 다락이 그거의 버퍼존? 네, 중간지대? 네, 그래서 아주 뜨거운 날은 사실 여기가 하나의 단열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 올 여름 정말 시원하게 보냈거든요. 더운
열기가 다 일로 올라오니까 그렇죠. 아래는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상대적으로. 시원하게, 시원하게 잘 보냈어요. 그러니까 원래 단열도 잘 돼 있는 데다가 다락까지 있으니까 뭐 정말 금상첨화인 거죠. 이 공동체 주택에는 최연소 어린이들로부터 중년 부부 1인 가구, 노부부까지 8가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201호에 사는 윤동민이라고 합니다. 공동체 내에서는 윤대리, 윤탁구, 윤셰프, 윤텐더 등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201호에서 양실장을 맡고 있는 양세라입니다. 저희는 저희 부부와 딸 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덕분에 연령대를 확 낮출 수 있었죠. 평균 연령이 확 낮아졌어요. 층간소음 걱정 없는 아래층에 사는 부부. 침실의 아기자기한 문부터 흔치 않은 주방 싱크대, 아이들을 위한 샹드리에까지 아내 세라 씨가 직접 고른 것이라죠. 그런데 공동체 주택에서 살게 된 이유는 뭘까요? 한 4번 이사를 했는데 진짜 이사할 때마다 느꼈었던 게 애기들 짐, 책짐, 2년마다 새빵살이에 서고 막 이러는. 그래서 저희 들어올 때 그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우린 절대 안 나간다. 여기서 절대 안 나간다. 친구가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때 결혼했었던 친구가 몇 억씩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갚아야 될 돈을 고려하면서 남는 자리가 있느냐. 네. 최고령자이신 이분의 사연도 궁금합니다. 401호에 사는 전정환이고요. 제 아내 이순자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제일 문제가 외로움이에요. 한테 모여서 같이 살고 이러면은 그런 외로움은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해 공동체 주택으로 입주했다는 어르신. 창호지 문을 달아 정겨운 고향집과 비슷한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노부부의 안전을 위해 손잡이도 잊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곳에 사는 분들의 일상은 어떨까요? 가장 먼저 아침을 여는 건 201호. 아이고, 이 녀석들은 아직 한참 꿈나라에 빠져 있네요. 양세 일어나자. 무슨 잘 잤죠? 일어나세요. 엄마 늦었어. 얼른 가요. 야, 일어나세요. 일어나죠. 잘 잤어. 엄마 졸려. 빨리. 결국 아빠 동민 씨가 나섭니다. 아이들 깨워 씻기고 입히고 맞벌이 부부의 전쟁 같은 일상이 시작됩니다.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후 윤희, 윤수리가 꽃받침을 하고 기다리는 거는 뭘까요? 공주님들 식사 대령까지 늘 이렇게 정신없죠. 네네, 저희가 아침에는 많이 분주해요. 아마 여기 집들 중에서 저희가 제일 바쁠 거예요. 한편 302호에서는 여유있게 브런치를 준비합니다. 여보 고마워. 잘 먹을게.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 집은 카페를 갈 필요가 없어. 아이들 다 키운 이댁 부부는 창가에 앉아 데이트를 즐깁니다. 보면은 아카시아 꽃이 하얗게 폈었는데 올겨울에는 또 눈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너무 기대돼. 뒷산 풍경을 담은 통창이 있어 매일이 설렘의 연속입니다. 그 시각 501호 윤 대표의 집. 가장 좋아한다는 창가에 앉아 재택근무 중이네요. 이 공동체 주택 식구들 역시 평일에는 각자 출근과 학업 등으로 바쁜 일상을 보냅니다.
그렇게 저녁이 찾아오고 1층 공용 공간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데요. 윤희와 윤슬이의 아빠 동민 씨의 화려한 칵테일 쇼가 시작됐습니다. 아, 이래서 부캐가 윤텐더였나 봐요. 준비를 마치자마자 단체 대화방에 공지가 전달됩니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가운 얼굴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아이고, 앉으라. 윤텐더의 재능 기부에 답하듯 간식을 챙겨온 사람들. 오늘 오픈하겠습니다. 공용 공간의 이름을 딴 소담바. 금요일 밤이면 이렇게 둘러앉아 한 주의 힘겨움을 털어내곤 한다죠. 분위기 메이커인 401호 어르신. 먹여가지고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제일 좋아하시면서. 허물없이 지내시는 모습이 보기 좋으네요. 근데 사실 저희들은 넌 알코올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좋으니까 뭐 수단바라고 해서 술 먹으려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일상 나누고 하하호호하는 이 에너지가 좋아서 술 안 마셔도 매주 옵니다, 저희는. 제가 이제 부캐릭터가 좀 많은데, 이제 여기 와서 해보고 싶은 게 좀 많아지더라고요. 주방도 넓잖아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빵도 좀 굽기 시작을 했고요. 가족이 이렇게 환호해주는 것보다 이 공동체 식구들이 환호해주니까 더 좋더라고요. 저희가 8가정이잖아요. 그런데 8가구 중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눈에 띄네요. 강제성이 전혀 없어요. 누구든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같이 살아볼까?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서 뭐 같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공동체들을 좀 같이 둘러봤어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는 공동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좀 강제성도 있고. 근데 보면서 계속 느꼈던 게 우린 저렇게 못 산다. 우리는 그냥 느슨하게 따로 또 같이 숨고 싶으면 얼마든지 숨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공유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별것 아닌 말에도 뭐가 그리 좋은지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밤이 그렇게 깊어갑니다.